네, 대여반에 진행되고 있는 메이데이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진욱 멘토님 출연해 주셔가지고 직전 영상에서는 변압기 관련된 첫 번째 이슈를 풀어드렸고 두 번째 이슈들 풀어드릴 차례인데 첫 번째 영상들도 보고 오시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두 번째 이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어떤 내용들입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좋은 이슈를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2차 전지 하락으로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던 이 리튬과 이 니켈 가격이 급 반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리튬 가격은 지난해 22년도 말 최고가 580위안을 기록한 뒤 계속된 하락으로 86위안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는 수치로만 보게 되면 고점 대비 80%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이 100위안을 돌파하면서 이 리튬 가격 반등으로 인한 2차 전지 주가의 재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그때 이제 당시에 580위안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86위안까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우리가 일단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을 때였었죠. 위안으로 국제 가격을 형성을 했던 것들도 거래가 됐던 것들도 중국의 의존도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었는데 그러면 2차 전지에서 리튬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2차 전지에서 리튬 가격이 왜 중요한지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2차 전지 배터리에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양극재는 이 배터리 용량과 출력을 결정짓는 핵심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양극재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리튬이기 때문에 이 리튬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 배터리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리튬 가격이 80%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게 된 걸까요? 네, 하락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이 전기차 보조금이 또 감축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세 번째는 충전 시간과 이 충전 인프라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충전 인프라의 한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또 충전 인프라에 또 변압기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리튬과 이 니켈 가격의 추가 하락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급 축소에 대한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 이 세계 1위 리튬 기업이죠. 미국 에버말과 세계 최대 강산 기업인 글렌코어가 이 작년 10만 톤에서 올해는 8만 톤, 25년까지 7만 톤을 감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리튬 업체들이 계속해서 생산 가동률도 낮추고 채굴 규모도 축소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전히 이 전기차가 고성장 산업이라는 겁니다. 이 하락의 이유가 됐던 이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게 21년도 109% 큰 성장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 여전히 연평균 성장률이 29%로 고성장 산업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핵심 광물의 수요 증가를 뽑을 수가 있겠는데 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까지 이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 수요가 12배에서 크게 19배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 중장기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요인들 세 가지가 공급 축소, 그리고 고성장, 그리고 핵심 광물의 증가.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을 좀 뽑아주셨습니다.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따른 주가 변화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과 동일한 내용들인데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리튬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네. 어떤 영향으로 주가의 하락으로 좀 이어졌었는지.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23년도 실적이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아무래도 리튬값 폭락으로 인해서 이런 재고 자산 손실 비용이 좀 반영된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조정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리튬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상승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당시 2021년도 109% 큰 성장을 보여주면서 기업들이 좀 앞다퉈서 이 재고, 그러니까 원자재 매입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때 이제 매입을 했던 원자재 같은 경우가 위안으로 치면은 거의 500위안, 300위안 정도 수준이었는데 80위안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또 이게 원자재를 매입을 했던 게
판매 증가로 또 이어지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고가 좀 쌓이게 되고 이 평가 손실로 좀 이어지게 되면서 실적을 냈다라고 하더라도 평가 손실로 적자가 보는 상황들. 또 이제 재고가 쌓인 것들이 배터리로 생산이 돼서 또 판매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괜찮겠는데 이 재고자산 손실이 재무적으로도 적자를 기록을 할 수 있는 단기 순이익 적자로 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크게 받았던 상태였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반대로 지금 재고는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태에서 물량 조정도 했을 거고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아무래도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양극재 회사들은 이 셀 업체에게 판매를 할 때 판가 상승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실적에 호실적으로 나오지 실적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수요가 또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튬 관련 종목들이 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리튬 관련주로는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만 몇 가지 뽑자라고 하면 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NLF, 하이드로 리튬, 미래나노텍, 리튬 포어스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두 기업만 한번 뽑아주신다면. 저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그룹 중에서 이 양극재만을 전문으로 하기 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하이니켈 양극재 소재 제품을 가장 먼저 개발하고 양산에 성공시킴으로써 이 5대 양극재 기업 중 생산량 1위 회사입니다. 23년도 실적은 이 리튬가 폭락으로 인해서 이 재고 자산 손실 비용이 좀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단기 실적 저하를 곧바로 성장 둔화로 연관 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에코프로비엠 기술적인 차트 흐름들까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주봉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자, 23년도에 2차 전지 붐이 불면서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고 그 뒤로 주가가 좀 쉬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에 대한 주가는 이 과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과거 21년도에 상승이 나왔던 당시를 보게 되면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후 재상승이 나온 것처럼 이 에코프로 BM은 20만 원대 가격만 좀 잘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 이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과 더불어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장기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저점을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밀집해 있는 저 주가의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상승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30만 원대 가격대를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 하락이 한다라고 하면 20만 원대의 지지 가격을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일단은 실적을 떠나서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그래도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2023년도 중반쯤에 한 7월달 58만 원 수준의 주가 형성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50% 가량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저점이 10만 원과 고점이 58만 원, 중간값이 한 24만 원. 그래서 그 30만 원 부분의 돌파 흐름들을 지켜보자. 그거를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추세가 밀집되고 있으니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면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은 포스코퓨처엠이었습니까? 다음 종목 포스코퓨처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양극재와 음극재를 같이 하는 회사로서 이 국내 유일하게 글로벌 음극재 시장에서 영향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양극재의 누적 수주 잔고만 100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추가로 양극재와 전구체 공장 증설에 따른 캐파 증가로 인해서 향후 실적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 양극재, 음극재 전문 회사로서 아무래도 글로벌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 소재의 소재 확보 경쟁력이 계속 강화됨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탈중국 움직임들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터리 소재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거론을 하면서
배터리 소재에 대한 탈중국화를 또 오히려 뭐 중국을 겨냥한 법이라는 얘기들도 있을 정도였거든요. 네. 여기서 또 유일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또 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이 소재를 직접적으로 또 생산하고 또 유통하는 과정을 모두 다 수직화 계열을 했기 때문에 이 탈중국화에 대한 또 대표적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어떤 산업을 하든지 간에 공급망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공급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돼야 사업 자체도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절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의 차트를 보면서 지금 현재 주가 흐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포스코 퓨처엠 재무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 판가 손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낮게 나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24년도, 25년도 예상 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리튬 가격 상승과 그 다음에 이 캐파 증가로 인해서 좀 상승해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봉 차트고요. 자, 앞선 에코프로와 좀 비슷한 유형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양극재 회사로서 좀 동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당시에 또 2차전지 붐이 불면서 큰 상승이 나와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이 가격대를 25만 원에 대한 가격대를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과거의 주가를 보게 되면 20년도 그리고 21년도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재상승이 나온 것처럼 이 포스코 퓨처엠 역시 현재는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과 실적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리튬 가격과 전기차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실적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횡보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튬 가격과 그 다음에 전기차 수요가 맞물리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이 40만 원대의 고점을 돌파해서 우리가 또 긍정적인 50만 원대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니까 매출액은 4조 7천억 원까지 굉장한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많이 떨어졌던 것들이 원자재 가격 판가 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뭐 당기순이익은 1,200억 원에서 44억 원까지 뭐 반짝도 아니고 반의 반타작까지 났네요. 지배주 순이익도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한 게 287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상화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은 좀 방어가 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2025년도에는 캐파 증설과 함께 당기순이익이 2024년도 1,780억 원 수준에서 4,700억 원까지, 4,400억 원까지 당기순이익이 좀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전망될 거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수정을 받은 지금 현재 상태가 좀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추세가 좀 밀집되고 있으니까 이 추세가 밀집되고 있는 거에서 따른 실적에 따른 그런 변화들도 함께 살펴보자라는 것들, 반드시 우리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메이데이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재룡전기와 HD 일렉트릭,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총 4종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4종목 중에서 우리 관심 종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네. 새로운 것도 있는, 한 종목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저는 탑픽으로 한 종목을 뽑았습니다. 우리 이거 관심 종목 중요한 거 아시죠? 네, 그럼요. 차량을 종합니다. 네. 네, 20% 상승을 네. 해야 됩니다. 네. 네. 어떤 종목입니까? 이번에 제가 탑픽으로 준비한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습니다. 에코프로 BM이요? 네. 오늘 뭐 관심 종목으로 뭐 첫 출연이니까 네네. 뭐 좀 마음을 비우고 오신 건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니고 네. 단기적으로는 뭐 물론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실적 하락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올라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좀 탑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럼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에코프로 BM을 다른 종목들보다 더 우선해서 원픽으로 뽑으셨는지도. 자, 우선 좀 실적이 하락하게 되면서 그리고 리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 주가의 조정분은 어느 정도 이 하락분에 대해서는
차트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고, 자, 23년 말 공장 가동률이 50% 이하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24년 올해 들면서 현재 80%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양극재 수출량 역시 23년도 급감했던 부분이 24년에 회복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리튬 가격이 최근에 또 100위안을 돌파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정상화를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에코프로 BM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준우 멘토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여반에 오시면 다양한 종목들, 건설, 산업해서 또 볼 수 있는 재밌는 종목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요. 네, 분석을 최대한 열심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채널 안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투자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